여기 보시면 우리 세포를 볼게요. 모든 병은 독소로 인해서 생긴다. 이 독소 손상된 세포나 결핍된 세포에 재성과 해독을 공급함으로써 이제 교정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세포 교정요법이고요. 이게 지금 세포입니다. 세포고 핵이 있고 핵은 DNA와 히스톤으로 되어 있죠. 히스톤은 DNA를 보호해주는 유전자 보호 단백질이고요. 항산화 효소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SOD, CTS, GPX인데 이 SOD는 이제 아까 이제 슈퍼옥사이드 이온을 이제 중화시키는 요소고, 그다음에 CTS는 카탈레이즈, 이것은 과산화 조절을 없애는 요소고, GPX는 이것은 이제 퍼옥시데이스라고 해서 이것도 과산화 조절을 없애는 요소입니다. 이제 이것도 항산화 요소 3개가 여기 세포 안에 있고요. 그다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DNA가 주 원료로 되어 있고요. 이 세포막은 노유파라고 하는 기름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식용유는 우리가 먹는 기름은 다 세포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막이 산화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게, 이 세포막이 산소와 영양소, 노폐물의 출입구가 되는데, 이게 산화되면은 산소도 못 들어오고 영양소, 노폐물도 같이 출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카만 고소한 참기름이나 들기름, 식용유를 먹으면 여러분들 세포에 막이 이제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산소와 영양소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못 들어가면 암이 걸리는 거고, 영양소가 못 들어가면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집에 있는 기름들을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 문제였다는 거죠. 내가 왜 병에 걸렸지? 야, 기름인 거예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생들기름을 좋다고 해서 시골에서 계속 살다가 짜서 숟가락으로 하나씩 먹어요. 네. 계속 이거 아파요. 그러니까 생들기름을 어디서 짰어요? 그 동네에서 짰는데. 그게 보세요. 생들기름을 짰죠? 생들기름을 생들깨를 가지고 짰죠? 그런데 그 생들기름을 짜는 기계가 온도가 몇 도에서 짰는가를 보면 대부분 거기에 온도는 100도 정도에서 짜요. 그러니까 문제는 들깨를 볶아가지고 짜느냐, 생들깨를 갖고 짜는데 문제는 그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좋은 들기름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좋은 들기름은 뭐냐면 25도 미만에서 짜야 돼요. 네? 25도에서 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건 기름이 안 나와요. 25도에서. 그래서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이제 그 플랜트 시설을 통해서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25도 미만에서 착용하게 되면 배가 아픈 게 없어요. 네. 생으로 그냥 녹즙 짜듯이 기름 짜는 게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내부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기름은요 원래 안 나와요. 이게 뭐 기름 시스템이 잘 보시면 있고, 뭐 이제 이렇게 기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내부에 히터가 있어요. 히터가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히터가 있어서 히터를 이렇게 온도를 조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80도 정도 올려서 이게 이런 히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기름이 잘릴 수가 있어요. 특히 소형인 경우에는 압력으로 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 압력으로 짜야 돼요. 어마어마한 유압, 압력기를 짜야 돼요. 그러니까 뭐 기준기 올리는 거 있잖아요. 기준기 큰 배를 올린다든지 그런 유압의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짜지 않으면 저 온도에서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유파는 그런 압력으로 25도 미만에서 짠 걸 노유파라고 해요. 노유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일반 가정에서 먹기에는 힘들죠. 어떤 분들이 그러면 들깨나 참깨를 집에서 그냥 씹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들깨 참깨를 얼마만큼 많이 먹어야 되는지 하루에 막 50g씩 이상 먹어야 되는데 그걸 씹어서 먹을 수도 없을 뿐더러 씹는다고 해서 흡수가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어쨌든 노유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플랜트에서 나온 이런 기름을 사서 먹어야 된다. 이건 아픈 사람이든 안 아픈 사람이든 이 기름은 되게 필요한 거예요. 나타날 때 그 뭐지 알티녹스 같은 거 주먹. 네, 되게 좋죠. 실제 우리가 그 알티녹스 같은 경우 착유를 하는데 그게 69, 54, 한 540g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착유를 하려면 실질적으로는 노유파 방식으로 하면 달맞이꽃 같은 경우는 5%도 안 나와요. 5%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런 노유파 아니고 비노유파 방식으로 짜잖아요. 그러면 50% 가깝게 나와요. 45. 몇 배 차이가 나냐면 달맞이꽃 같은 경우 10배 차이 나요. 근데 그 비노유파 방식은 뭐냐면 막 그 용매 집어넣어가지고 핵산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식용유들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식용유들을 만드는 거 보면은 탈취제, 그 다음에 착색제, 탈취제 다 넣어가지고 저렇게 맑고 깨끗한 기름이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저 식용유들은 새카맸던 거예요. 원래는 다 가공한 거예요. 플라스틱 오일이에요. 서형된 오일이다. 여하튼 이 세포막은 노유파로 만들어져야 되고 미토콘드리아는 DNA가 만들어져야 되고 핵은 DNA와 히스톤 이렇게 만들고 세포 내에는 SOD, CTS, GPS라는 항산화수 3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만 잘 갖춰져 있으면 병이 안 걸려요. 이게 잘못되면 걸리는 거죠. 뭐가 잘못되느냐? 제일 처음에 세포막이 산화돼 버린다든지 이게 이제 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포막이 산화되는 병을 염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미토콘드리아가 깨져버린다든지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깨진다는 DNA가 깨지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깨지면 에너지를 못 만들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심장이 멈춰요. 콩팥이 멈춰요. 간이 멈춰요. 이걸 우리가 부전이라고 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기능이 완전히 떨어지는 병을 우리가 간부전, 심부전, 뇌부전, 혈부전, 부전이라고 발기부전도 마찬가지 다 부전이 되는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 관련이 돼 있고 핵의 DNA와 히스톤이 문제되는 건 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암에 천천히 자라는 암을 양성종양, 암이 빨리 자라는 조직이 빨리 자라는 걸 악성 종양, 완전히 빠르게 자라는 걸 초악성 종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 3가지가 있어요. 천천히 자라는 거. 근데 그 가운데도 그레이존이 많아요. 그래서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1기로 봤는데 갑자기 막 확 커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기, 4기로 봤는데도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고 이건 굉장히 임상에서 예후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DNA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와 독소가 세포막을 빨갛게 산화시키는 게 염증이죠. 그 다음에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를 빨갛게 산화시키는 게 이제 부전이고요.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 핵까지 빨갛게 산화시키는 게 암세포다. 그래서 염증세포를 이 빨간 세포막을 노란 걸로 바꿔주려면 2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안토시아닌과 노유파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4개월간 써주면 염증세포가 교정된다는 거예요. 안토시아닌과 노유파를. 그런데 이건 뭐냐? 폴리사카라이드는 다당체인데, 여러분 그 베타글루칸 같은 거 들어보셨죠? 베타글루칸, 뭐, 후코이단, 알긴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당류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다당류들은 많아요. 황기 다당체도 있고, 뭐, 홍삼 다당체, 인삼 다당체 많은데, 그런 다당체를 우리가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합니다. 이 폴리사카라이드가 딱 들어가면 어디에 좋냐면, 비만 체질들 있죠. 이 비만 체질들이 이렇게 약간 체질이 바뀌어지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토시아닌, 노유파는 염증에 쓰는데 이 폴리사카라이드는 약간 비만형, 지방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쓰면 더 효과적이어서 이 세 가지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걸 M 뉴트리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메타볼릭 신드롬, 즉 대사성 질환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지방간, 비만 이런 쪽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임이 염증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편두통이 염증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다 염증입니다. 우리가 어떤 게 염증이냐면 우리가 그냥 아픈 것들은 다 염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들은 다 염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신이 안 되거나 또는 어떤 기능이 떨어질 때 좀 요즘 건망치니까 눈이 잘 안 보이거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이런 것도 다 염증 질환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도가 심해지면은 그걸 부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도 다 염증입니다. 고혈압, 당뇨, 지방간 다 염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부전은 그 염증보다 좀 더 심해진 상태죠. 세포막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까지 생산됩니다. 이것은 뭐까지 DNA까지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DNA가 뭐냐면 DNA를 공급해 주려면 우리가 핵산과 이제 엽록소를 같이 공급을 해주는데 이게 DNA와 클로로필을 같이 공급해 주면 이렇게 정상 세포가 될 수 있다. 암세포는 좀 더 많은 이제 들어가야죠. 여기 보시면 노유파, 폴리사카라이드, DNA, 천연, 비타민, 파이토케미칼 같은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암세포는 교정에 다른 많은 물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교정 물질이 필요하다. 안토시아닌은 왜 필요하느냐? 안토시아닌은 세포의 바깥에서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활성산소, 중금속, 방사능, 약물, 황산도수를 완벽하게 차단한다. 근데 안토시아닌은 분자량이 매우 450 정도 되는데 이게 친화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안토시아닌은 세포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냥 무사 통과해요. 통과해서 이 세포 안에서도 발생되는 자연적인 활성산소를 안토시아닌이 제거하고 이 세포 안에 있는 이제 어떤 우리가 유해한 바이러스들도 안토시아닌이 잡을 수가 있다. 사실은요, 저희가 실험을 해본 결과 안토시아닌하고 신종플루 바이러스하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신종플루가 죽어요. 근데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 신종플루를 딱 잡아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든 그 바이러스를, 이게 바이러스가 더 이상 번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타미플루보다 우리 안토시아닌 복합체가 타미플루보다 3배 이상 효과가 더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 안토시아닌을 쓰면 바이러스 쪽에 좋다 이런 거예요. 왜 어떻게 바이러스들이 없어지는지 이게 딱 부착을 하는 거예요. 부착을 해가지고 세포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주거나 못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죽게 만들어주는 거죠. 바깥에서 죽게. 노유파는 이렇게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세포막을 만드는 기름인데 노유파가 아닌 과산화지방산, 트랜스지방은 산소가 튕겨서 나온다. 네, 근데 염증이 정상이 되는 거죠.